여러분, 다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만약 남미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나라, 전체 국토의 60%가 무인 지역이며 한때 남성 인구가 단 10%밖에 없었던 나라가 어디인지 묻는다면 그 정답은 바로 파라과이입니다. 이곳은 한때 베네수엘라 축구 선수를 유혹하려고 여성을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팬들이 메시 유니폼을 입는 것이 금지되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긴 소시지를 직접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가 소시지를 팔면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사인을 요청한 사연의 진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게 정말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탑 10퍼인 바이 채널의 영상 파라과이에서만 볼 수 있는 9가지 충격적인 진실에 담겨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남성의 90%가 전쟁으로 사망했던 가난한 나라로 남미 중심의 내륙으로 둘러싸여 있어 남미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남미와 서반구에 위치하며 인구는 686만 명이고 면적은 40만 6,752입니다. 땅은 베트남보다 넓지만 인구는 베트남의 15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그란차코라는 지역은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국토의 약 60%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녹을듯이 더운 날씨에 늪과 초원, 가시림이 뒤섞여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수도 아순시온의 강가에 살고 있으며 목축업자와 원주민은 서쪽에서 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9세기 중반,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3개국과 동시에 싸운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는 소수의 민족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저항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절반이 사망하게 됩니다. 특히 파라과이 남성의 90%가 목숨을 잃었고 전쟁 말기에는 남성이 단 1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3살 어린이까지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고 노인과 장애인들조차 전장에 나섰습니다. 이 전쟁은 역사상 가장 유혈이 낭자했던 충돌 중 하나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습니다. 게다가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전체 인구의 30에서 50%가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1인당 GDP는 6,260달러, 즉 연간 약 1,589만 원 수준입니다. 하루 1.9달러, 약 48,300원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플랜 인터내셔널 통계에 따르면 이곳에는 현재 약 40만 명의 어린이가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으며 기본적인 식량도 부족합니다. 또한 약 45만 명의 아동이 노동을 하고 있고 그중 50%는 14세 미만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행복도 조사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뒤를 콜롬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가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결과는 GDP와 행복도가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즉,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혹은 없다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예쁘고 날씬해야 미인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파라과이의 뚱뚱이 미인대회는 그 생각을 100% 뒤집어줄 것입니다. 이 대회는 베라스 씨가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개최한 것으로 참가 조건은 나이나 학력이 아니라 최소 몸무게 100kg입니다. 네,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100kg이 안 되면 택시 타고 돌아가야 해요. 일반 미인 대회와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은 다양한 라운드를 거칩니다. 위상 퍼레이드, 지적 표현, 신체 사이즈 공개 등도 포함됩니다. 파라과이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57.6%가 과체중이며 그중 절반 가까이는 비만입니다. 이 대회는 사회 내 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베라스 씨는 어두운 피부를 가진 여성, 40세 이상의 중년 여성, 키가 1.55m 이하인 여성 등을 위한 미인 대회를 열어왔습니다. 이런 노력은 여성들이 자존감을 되찾고 사회가 그들을 평범하게 바라보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일 아닌가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소시지를 좋아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도널드 트럼프와 닮은 사람이 200m가 넘는 소시지를 팔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그 장면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년 10월 16일, 파라과이는 203.7m 길이의 소시지를 만들어 공식적으로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존 기록은 스페인이 세운 150m였습니다. 이 이벤트는 아순시온에서 열린 국제박람회 엑스포 2011위 개막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시지는 245명의 요리사가 함께 만들었으며 무게는 270kg이고 2,000개로 나누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행사에 도널드 트럼프와 닮은 남성 우타노 마레오 씨가 등장해 직접 소시지를 팔았다는 점입니다. 54세의 그는 파라과이 시우다드 델 에스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간식거리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트럼프를 닮은 외모 덕분에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머리 모양과 피부색이 트럼프와 비슷하여 많은 고객이 호기심에 다가와 사진을 찍고 SNS에 공유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짜 미국 대통령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현상은 파키스탄에서도 벌어졌습니다. SNS에서는 살렘이라는 아이스크림 장수의 영상이 퍼졌는데 이 사람도 트럼프와 얼굴과 체형이 비슷했습니다. 다만 머리색은 좀 더 밝았고 그는 알비노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으며 노래도 잘 불러 인기를 끌었습니다. 비슷한 얼굴이지만 권력과 경제력은 아직 닮지 않았네요. 이처럼 남성 인구는 적고 여성 인구는 많으며 섹시한 여성들을 고용해 여성 선수들을 유혹하려 했던 의혹까지 있는 이 나라.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파라과이가 베네수엘라 여성 축구 선수를 유혹하려고 여성을 고용했다. 제가 구글 누나에게 물어본 결과 파라과이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일부 여성들이 2018년 월드컵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베네수엘라 대표팀과 맞붙기 전에 선수들에게 접근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파라과이는 24점을 기록 중이었고 아르헨티나와 단 1점 차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전 베네수엘라 대표팀이 머무는 호텔 로비에는 수많은 여성이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 여성들이 베네수엘라 선수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파라과이 측에서 고용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베네수엘라는 1에서 0으로 승리했고 미녀 계략에는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미녀의 매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만약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군 조종사 중 한 명인 안 파울라 셉스였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키 1.7m의 미인 대회 출신다운 매혹적인 몸매와 외모를 자랑합니다. 안나는 여러 미인 대회에서 수상했으며 19세부터 조종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SNS에 올린 비행기 조종 모습은 수많은 젊은 남성들에게 비행사의 꿈을 안겨주었습니다. 파라과이는 분명 가난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엄청난 가치의 광산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티타늄 광산입니다. 세계 최대 구리 광산 에스콘디다 1981년 칠레를 발견한 유명한 미국 지질학자 데이비드 로웰은 중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99.9% 확률로 이 남미 국가에는 세계 최대의 티타늄 광산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광산은 민갑에 위치하며 매장량은 210억 톤에 달하고 이 중 53억 톤은 함유량 7.8%로 고품질입니다. 예상에 따르면 약 5억 달러, 약 1조 2,700억 원을 투자하면 연간 500만 톤의 티타늄을 채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이 광산의 채굴 권리를 가진 기업이 앞으로 세계 티타늄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 티타늄 광산이 기름지고 영양 가득한 고기 한 덩이와도 같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광산은 보츠와나의 좌냉 광산이며 2009년에 1820만 톤의 암석에서 115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했습니다. 즉 1톤당 평균 약 1.5 캐럿이 나온 셈이죠. 또한 인도네시아의 그레즈버그 광산은 세계 최대 금광 중 하나이며 세계 3위 규모의 구리 광산으로 평가됩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 지역은 미국의 콜로라도, 피션스와 유인타에 걸쳐 있으며
각각 1조 5,250억 배럴, 1조 3,200억 배럴 규모의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가 이 나라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삼엽댐을 뛰어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이타이퓨 댐입니다. 내용 6에서 그 엄청난 규모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타이푸는 남미 최대 수력 발전소로 파라과이와 브라질 국경을 따라 흐르는 파라나 강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록 설계된 발전 용량은 중국의 삼엽댐보다 작지만 연간 발전량은 세계 1위입니다. 실제로 2013년, 2015년, 2016년 3번에 걸쳐 삼엽댐의 발전량을 넘었으며 특히 2016년에는 1억 300만 MWh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설치된 총 발전 용량은 14,000메가와트에 달하고 세계에서 가장 긴 댐, 길이 7,919m, 높이 196m, 65층 건물과 맞먹음, 댐에 의해 형성된 저수지는 길이 170km, 저수량은 무려 290억입니다. 이는 베트남 호아빈 수력발전소 94억 5천만 위 3배 이상입니다. 이 댐은 파라과이와 브라질 양국에 전력을 공급하며 전력 생산량의 50%씩을 나눠 갖습니다. 이타이푸의 연간 전력량은 파라과이의 8년치, 브라질의 79일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댐은 아메리카 토목기술자협회 ASC로부터 현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인정받아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건설 당시에는 약 3만 명의 노동자가 동원되었으며 댐 건설에 사용된 철강은 에펠탑 380개를 세울 수 있는 양이고 콘크리트는 리우데 자네이루의 마라카낭 경기장 2개를 지을 수 있으며 프랑스 영국 간 해저 터널 건설에 사용된 양의 15배에 달합니다. 공사 당시 파라나강의 흐름을 변경하기 위해 인공적인 새로운 지류를 파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여러분, 호날두 vs 메시. 댓글에 여러분의 선택을 적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메시 팬인데 메시 유니폼을 입는 것이 금지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왜 파라과이가 이런 터무니없는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하시죠? 내용 7에서 밝혀드립니다. 2024년 11월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가 맞붙는 것을 앞두고 파라과이는 메시 금지법을 발표했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디펜소레스 델 샤코 스타디움에서는 리오넬 메시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착용한 관중의 입장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바르셀로나, PSG, 인터 마이애미 유니폼 모두 해당됩니다. 이 조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 당시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해졌습니다. 당시 아순시온에서 열린 경기에서 0에서 0으로 끝난 후 수많은 팬들이 경기장에 난입해 메시와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비슷한 조치는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도 적용된 바 있으며 이때는 레알 마드리드와 브라질 대표팀 스타 비니셔스 이름이 적힌 유니폼 착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파라과이 국민은 메시를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열정이 자국팀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죠. 만약 상대팀이 골을 넣었는데 관중이 환호하면 선수들 입장에선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한편 파라과이에는 또 하나의 논란이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낙태 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대로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며 한국어로 번역한 결과입니다. 내용은 축약하거나 수정하지 않았으며 원문의 구조와 숫자, 세부 사항을 모두 보존했습니다. 2014년 약 7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 남미 국가에서 700명 이상의 미성년 소녀들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11세 소녀가 위부다버지에게 여러 차례 강간당해 임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당국에 딸의 낙태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그 소녀는 어린 엄마들을 돌보는 보호소로 보내졌습니다. 그곳 카사로 사마리아는 어린 엄마들과 그들의 기고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작은 생명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더욱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 600건의 성범죄가 검찰에 보고되었지만 범죄자들은 대부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비밀리에 낙태를 시행하는 병원과 그 비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낙태 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찬성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놀랍게도 사람의 손을 닮은 기묘한 생명체가 발견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파라과이 카르멘 델 파라나 마을 근처 파라나 강에서 사람 모양의 괴생명체로 여겨지는 이상한 생물이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생물을 소방관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사람과 비슷한 긴 손가락과 기묘한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익사한 원숭이의 사체가 물에 떠내려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외계 생명체, 염소의 피를 빨아먹는 괴물인 추파카브라, 처버카브라 등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추파카브라는 푸에르토리코의 엘 융케 산지에서 전해지는 신비한 전설에서 유래한 생물입니다. 1990년대에 사람들은 이를 캥거루처럼 생겼으며 날카로운 송곳니와 피처럼 붉은 윤을 가진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괴물은 사람들을 해치고 동물의 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결국 그 생물의 시체는 이미 부패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가설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무엇인지 단정짓지 못했습니다. 피를 빨아먹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파라과이 강에서 한 달 동안 24명이 부상당한 악명 높은 수괴 사건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경고할 만한 사건입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피라니아, 즉 퉁남퉁칠로 불리는 물고기로 브라질 파라나주와 파라과이 강에 서식합니다. 이 종은 알과 새끼를 지키기 위해 수초나 떠다니는 식물 아래 숨어 있다가 근처에서 수영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갑자기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다행히도 베트남에는 거머리만 있을 뿐 이런 물고기가 있다면 강에서 수영하는 친구들과 큰일 날 뻔했죠. 멸종된 줄 알았던 거대한 수련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입지름이 1.5m에 달하는 거대한 수련, 학명 빅토리아 크루치아나, 가 파라과이 강이 지류에서 다시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은 2006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었으며 준설 작업과 관광객의 불법 채취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 식물을 이용해 천식과 기관지 장애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허브차를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수련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거대한 식물의 귀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파라과이 중부 피카트 지역으로 몰려들어 사진을 찍고 보트를 타며 꽃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연말 마지막 5일간을 한식일로 지정합니다. 이 5일 동안 대통령부터 일반 시민까지 불을 피우거나 화로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람들은 미리 조리된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만 먹을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이 되어야 비로소 불을 피우고 요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풍요롭고 번영하는 새해를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또한 파라과이에서는 5주 연속으로 이어지는 화려한 카니발 축제가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이 축제에 발을 들이면 모두가 화려하고 대담하게 재단된 섹시하고 눈에 띄는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단정함이란 없습니다. 정말로 거침없죠. 친애하는 친구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파라과이에 대해 조금은 아셨을 거예요. 맞죠? 위에서 소개한 9가지 기묘한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서 모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이제 안녕하세요. 다음 흥미로운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